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차선 안에서 움직이기. 이거는 과거에는 사고 날 확률이 제 기억으로는 현저히 낮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과거라고 하면은 제 기준에서는 90년도, 2000년도 초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기준이면은 2026년이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무조건 하시면 안 돼요. 요걸 잠깐 빼먹었는데, 차선 안에서 움직인다는 게 한 차선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거. 뭐 내 차선 아니니까 내가 뭐 차선 안에서 어느 정도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제 갓길을 털라는 게 아니고요. 또 이거 얘기하면 또 거기서 뭐 지랄 핸들 또 카운터 쳐가지고 또 갓기 털고 막 또 와리가리 그놈의 타이어 예열 제발 좀 타이어 예열을 한다고 왜 예열을 거기 어쨌건 와리가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적당히 재미로만 하시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알차들 와리가리 하는 것보다는 그 고삐리들 갓기 터는 게 예열이 훨씬 빨리 될 것 같긴 해. 예전부터 한번 궁금한 건데 솔직히 그 갓기 터는 고삐리들한테 이 600알랄 같은 거 쥐어주고 똑같이 갓기 한번 털어보라 그러면 털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러면은 머리가 막 좌우로 흔들리면서 600알랄 가지고 좌삼삼 우삼삼 갓기 막 탁탁 털면은 좀 지랄 맞고 웃길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오히려 멋있을지도 몰라요. 자, 이제 헛소리는 좀 그만하고요. 어쨌건 차선이라는 게 엄밀히 따지면은 차 한 대의 공간으로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내 나와바리다, 내 영역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차들과 서로 충돌이 없이 내가 다른 차가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 약속을 지켜야지. 그 초등학교 때도 책상에다가 줄 거놓고 옆 짝꿍이 줄 넘어오면은 막 때리고 막 이랬잖아. 손바닥 치고 막 싸우고 넘어와봐 연필로 손등 찍어 막 이러면서. 요즘에는 전투력이 떨어지셔서 아마 이해를 못 하시겠네. 저희 때는 워낙에 전투력들이 높아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매드맥스였습니다. 약육강식. 선 걷는데 짝꿍이 손 넘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손 넘어갔다 손등에 바로 이제 연필 박힙니다. 빵꾸 납니다. 또는 이제 여자 짝꿍인 경우, 옛날에 이제 성비가 맞아서 여자 짝꿍이 반드시 남자 여자 이제 한 명씩 짝꿍을 했는데, 제 초딩 때 이제 제 짝꿍이 좀 무서운 애였는데 제가 선 넘어갔다 이러면은 얘가 이제 용족권이라고 손톱으로 용족권 해서 내 손등을 빡 매 발톱 쥐어가지고, 궁우소년 용소야 놓질 않아. 이 매 발톱이 제 손등에 들어가서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혼났어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혼났어요. 그 친구 흉터 생긴다고 살점을 뜯어내면 되냐고. 살점이 그냥 한 움큼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피철철 그런 무서운 시절을 살았던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대학교 돼서 동창회 때 만나는데 킹카가 됐어. 완전 이뻐지고 엄청 깜놀했습니다, 진짜. 저는 오히려 좀 쭈구리가 됐는데, 제가 이제 꾸밀 때가 아니라서 완전 무슨 범생이가 돼가지고 나가는데, 얘가 나이 먹으면서 엄청 이뻐지고 옷을 잘 입고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두드러 패고 싸우고 막 제가 엄청 막 놀리고 이랬는데 말도 못 걸었습니다, 동창회 때. 퀸카가 돼서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어린 분들은 주변에 아직 좀 이제 학생이라 아직 꾸미질 않아서 아직 원석이 발굴이 안 된 여자 사람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예리하게 관찰해 보세요. 나중에 엄청 예뻐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막 그 학창 시절에 외모 좀 별로라고 너무 무시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쳐다도 안 보는 수가 있어요. 얘기가 좀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서로 간의 차선을 보호해 줘야지 사고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부딪힐 일이 없겠죠. 남의 영역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의미가 없어졌어요, 사실. 상대방의 어떤 프라이버시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서양에서는 퍼스널 에리어라고 부르더라고요. 개인 공간.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보편적으로 사람과 사람끼리 예의상 떨어져 주는 거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어쨌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동차로로 막 들어와 버리니까, 심지어는 차들도 이 짓을 해요. 차들도 갑자기 내 옆에 와 있는 경우가 있어. 특히 택시들.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긍정맨이 돼야 되는데, 택시들이 이 짓거리를 잘해요. 그리고 일부 양카들
근데 양카들보다 제가 볼 때 택시가 정말 이 짓을 잘하는데, 비행기야 비행기. 본인이 활주로야 이거. 차선을 가운데 놓고 두 차선을 물고 가버려요 택시들이. 당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일부 택시들이 본인이 무슨 에리어 88의 신카자마야? 활주로야 활주로. 세상에 어떻게 차선을 가운데로 끼고 달리냐고. 본인 전투기냐고. 미치겠습니다 진짜. 이 짓을 왜 하냐면은 쉽게 옮겨가려고 간 보는 거죠. 두 차선을 물고서 좌측으로 갈까 우측으로 갈까 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슥 빠지려고. 어쨌든 이 짓 하는 좀 택시들이 요 짓 한다는 건 뭐냐, 바로 이제 차선을 물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러면은 갑자기 제가 달리고 있는데 내 옆에 뭐지? 뭐가 막 갑자기 뭔가 인기척이 느껴져. 차기척이라 그래야 되나? 뭔가 기척이 느껴져서 우측을 딱 돌아봤더니 바퀴가 내 눈앞에서 돌고 있어요. 자동차 바퀴 옆면이. 그래서 제가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택시가 내 옆에 바싹 붙어서 그냥 달리고 있습니다. 바퀴에 빨려 들어가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 바이크를 출퇴근으로 많이 타다 보니까 더 이런 일을 당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루에 2번씩 바이크를 매일 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레저용으로 타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일이 좀 덜하긴 할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일이, 매일 사실 이런 일이 이제 만성이 됐습니다. 출퇴근길이 워낙 또 복잡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의 차선은 이미 이제 안전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게 사실은 좋을 거예요. 언제 여러분 차선으로 침범을 할지 모르는 좀 그런 개념 없는 시대가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어떤 피곤함은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아마 똑같이 느끼실 건데,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운전하면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차간주행, 좌측 또는 우측에 스쿠터가 막 달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토바이들이나. 바이크를 몰면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별 감흥이 없겠는데, 바이크에 대해서 1도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갑자기 바이크가 나타나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던 곳에 어떤 물체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진짜 깜짝 놀래요. 소리 지르는 분들도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걸어가고 있는데 킥보드나 자전거 탄 놈이 인도에서 빵빵이나 뭐 소리도 안 내고 갑자기 제 옆으로 확 지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놀랍니다. 지금도 저도 놀래요. 으으 하고 깜짝 놀래 발작이 일으킵니다. 그 진짜 개매너다. 미개한 겁니다. 미개한 거 진짜. 그거는 제발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짓거리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항상 앞에 사람이 있을 땐 살살 가세요. 살살. 그리고 뭐 따릉따릉 벨이라도 한번 울려서 미리미리 좀 인식이라도 하게, 놀라지 않게. 그래서 이게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비슷하게 해당되는 내용인데, 제가 차 운전할 때도 그래요. 좌측이나 우측 차간으로 바이크가 상시 있을 수 있다는 가정으로 저도 운전을 하면서 차를 몰기 때문에, 자동차를 몰면서 차선에서 좌우로 조금씩 움직이는 행동을 웬만하면 안 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다가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바이크를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안 다치겠지만 어쨌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냥 자기 위치 그대로 되도록이면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긴 해요. 정작 중요한 바이크 얘기를 깜빡했는데, 그러면은 바이크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바이크는 한 차로에서 좌측, 우측, 중앙 한 3가지 정도로 포지션을 본인이 결정해서 정하고 갈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뭐 바닥에 요철이 있냐 없냐, 뭐 장애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위치를 정하고 타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 뭐 어떤 포지션을 정하든지 상관은 없는데, 한번 그걸 정하셨으면은 그 안에서 되도록이면 유지하면서 쭉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에 하나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본인이 내 차선 안에서 위치를 좀 바꿔야 된다, 내가 제일 좌측에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약간 우측으로 좀 옮겨야 될 것 같다, 바닥에 뭐 장애물이 있거나 이래서,
그럴 때는 천천히 옮기세요. 천천히. 그리고 옮기실 때도 혹시 동차로 내 옆에 지금 나와 있는 차나 바이크 없나 한번 체크, 숄더 체크 같은 거 하시고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당히 귀찮은 일이죠. 그리고 원래는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다라면은 이거는 원래 하는 게 이상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게 박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동남아도 그러지 않을까? 동남아 쪽도 아마 이런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보다는 그래도 좀 매너 있잖아요, 솔직히. 아닌가? 동남아 쪽이 바이크 문화가 더 발달했다 그랬나? 참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건 최소한 동남아 쪽에선 바이크 탄다고 개무시하고 혐오하진 않는다 그러던데. 어쨌건 그래서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되도록이면은 차선 안에서 심하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소한 본인이 잡은 라인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만 그냥 계속 가시면은 알아서 추월해 갑니다. 그냥 얘네들이. 어차피 추월하는 걸 막긴 힘들어요. 뭔 짓을 해도 결국엔 저보다 빠른 놈은 제가 뭐 정속주행을 하던 어느 정도 속도를 내건 과속하는 친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무조건 동차로 추월을 아마 할 겁니다. 그걸 뭐 어떻게 막겠어요. 내가 뭐 거기다 뭐 지뢰를 깔 거야?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옆에 사이드칼 달아가지고 뭐 차선을 막을 거요? 뭐 바이크 좌우로 철퇴를 박아야 되나? 내 옆에 지나가면 너는 철퇴에 맞아서 날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철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하면은 좀 더 임팩트가 있긴 하겠네요. 돌아가는 철퇴를 보고 지뢰 겁먹고 피해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가끔 심심할 때 차선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후방이나 뭐 후방 상황이 확실하게 체크가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저는 되도록이면은 가만히 갑니다. 가던 길. 특히 정체되는 구간, 그리고 출퇴근길, 차들이 너무 많은 구간, 그리고 배달 라이더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구간에서는 웬만하면은 그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면은 내 왼쪽 오른쪽 열심히 지나갑니다. 동차로 추월. 근데 물론 동차로 추월에 대해서는 아직도 라이더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이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리고 이거 하는 거 개매너냐 아니냐. 그리고 또 일부 유저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그 일본 애들도 다 하는 거다. 무슨 그게 그냥 동차로 추월 하는 거지. 무슨 오토바이 문화가 그렇게 발달한 선진국 일본에서도 동차로 추월은 하는데 뭔 난리들이요. 나도 동차로 추월 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좀 무지한 얘기입니다. 그거 이제 잘못 주워 들으신 거고요. 실제 일본식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앞에서 허락해 줄 때 좌측으로 동차로 추월을 합니다. 그게 기본 일본 라이더들 매너예요. 앞에서 물론 뒤에서 좀 지나가겠다고 뭐 깜빡이 넣거나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눈치가 있고 경력이 있는 라이더들이면 뒤에 뭔가 빨리 가려는 애들이 있다. 근데 나는 빨리 갈 생각이 없다. 이러면은 바이크를 이제 옆으로 살짝 빼고 손짓해서 지나가라고 해줍니다. 그러면은 지나가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가죠. 고맙다고. 저도 요거를 종종 해줘요. 제가 어차피 뭐 국도로 투어 나가거나 이러면은 125cc 타거나 이럴 때 어차피 제가 과속을 못하기 때문에 뭐 뒤에서 이제 뭐 떼빙 온 뭐 할리 부대나 알차 부대 이런 애들 나오면은 먼저 가라고 보내줘요. 제가 뭐 길막해서 뭐합니까? 걔네들 서로 불편한데. 그리고 저도 솔직히 제가 느린데 길막을 하고 있는 거는 저도 사실은 개매너예요.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빨리 양보해 주는 편이에요. 빨리 지나가라고. 가쇼 이러고 손짓해가지고 보내주면은 이 친구들도 개념이 아주 없지 않는 이상은 고맙다고 이제 손 흔들어 주고 가고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양보해 줄 때 서로 배려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동차로 추월하는 거지, 무슨 일본이 그 개념 없게 막 동차로 추월 막 하는 줄 아세요?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오늘부터는 만일에 본인이 동차로 추월을 하고 싶다라면은 앞에 있는 라이더가 길을 터주고 가라고 할 때 지나가시고,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는 항상 고맙다고 비상등을 켜시던, 손 한번 들어주시던, 머리를 잠깐 숙여서 인사를 슬쩍 하시던, 감사의 표현은 반드시 해라. 이거는 너를 배려해 준 거니까. 반대로 요걸 잘 모르셨던 분은 뒤에서 빨리 가고 싶은 애들이 있다라면은 되도록이면은 길막 하지 마시고 그냥 보내주세요. 이 또한 배려입니다. 근데 물론 뒤에서 막 똥침 놓고 이러면은 솔직히 이거 하기 싫죠. 저도 그렇습니다. 뒤에서 막 빨리 가라는 식으로 막 빵빵거리고 하이빔 키우고 막 똥침 놓고 이러면은 그거 솔직히 양보해 주고 싶습니까? 오기가 생겨서라도 막을 것 같은데. 자, 근데 방금 얘기했던 건 어쨌건 이제 재팬 스타일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런 분들 나름 이제 배우신 분들이죠. 근데 여기서 역으로 여러분이 동차로 추월을 자주 하고 과속하는 라이더라면 반대로 여러분 앞에 가고 있는 라이더들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미동 없이 달려주기를 아마 바라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이 언젠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무슨 깡으로 동차로 추월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못하겠던데. 저라고 물론 동차로 추월 안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동차로 추월할 때는 바이크가 이제 한쪽으로 많이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저속일 때, 고럴 때만, 그리고 또는 이제 가라고 보내줄 때, 요럴 때만 이제 눈치껏 합니다. 그 외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차로 추월 안 해요. 왜냐면 혹시라도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양보 받고 나서 뭐 인사할 때 비상등 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배달 라이더 분들한테 양보를 해주면은 고맙다라는 표현으로 비상등을 안 켜셔도 되겠네요. 어차피 365일 비상등이 근데 내가 보니까 요즘에 비상등이 어떤 애들은 모델에 따라서 비상등 켜도 깜빡이 넣으면은 깜빡이 작동하던데, 그때는 비상등이 꺼지고 깜빡이 들어왔다가 깜빡이 끄면은 비상등 다시 들어오는 모델들이 있던데요. 그러면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애초에 그냥 깜빡이를 안.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실은 필살기인데, 제가 웬만하면 저만의 필살기로 좀 전수를 안 해드리려고 꽁꽁 숨겨놨던 건데, 큰맘 먹고 오늘 제가 그냥 비전설을 풀겠습니다. 근데 너무 남발하진 마세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자, 뭐냐, 결계 스킬입니다. 자, 이거는 언제 쓰는 스킬이냐면, 솔직히 제가 정말 뒤에서 날 너무 짜증나게 한다거나 피곤한데 뒤에서 자꾸 신경 쓰기, 막 피곤할 땐 저도 이제 모든 걸 다 체크를 못해요. 되게 피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서 막 좌측 우측 계속 자꾸 막 끼어든다 이러면은 저도 좀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든요. 내가 이걸 어디까지 그냥 봐주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가끔은 너무 피곤할 때는 길막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결계를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차선을 바꾸면 안 됩니다. 내 차선 안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좌우, 우좌, 좌좌, 우우, 우좌우, 좌우좌, 좌좌, 우우, 우좌좌 막 랜덤으로 비틀비틀 왔다 갔다 하면은, 사실은 이게 어떤 느낌으로 하셔야 되냐면 약간 VF 고삐리들이 좀 이제 각기 터는 느낌, 그리고 이제 약간 술 먹은 느낌, 취권, 나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도 연타하는 거예요. 짧게 타닥타닥 막 브레이크 다다닥 막 잡고. 자, 이렇게 한번 이제 진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결계를 한번 딱 쳐놓으면은 뒤에 있는 바이크가 저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얘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이놈 제정신 아니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포인트 레슨 핵심은 뭐냐, 패턴을 만드실 때 일정한 주기가 만들어지면 안 돼요. 패턴이 생겨버리면 타이밍을 파악하고 제가 왼쪽에 가는 타이밍에 잽싸게 치고 나가버립니다. 한마디로 제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은, 아, 저놈은 시계 불알이구나. 그러면은 불알이 왼쪽으로 갔을 때 내가 오른쪽으로 치고 나가야지, 이 생각을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만들어지면은 일정한 타이밍으로 계속 움직이면은 금방 결계가 깨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방어 라인을 못 만들어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결계를 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규칙하게 최대한 패턴을 만드셔야 돼요. 요게 최근에 영화에서 비슷한 사례가 나온 적이 있어요.
듀운이란 영화 최근에 보신 분 있을래나? 이 모래 행성 듀운에서 이 일정한 진동을 느끼고 나타나는 무슨 사막 거대 무슨 지렁이가 있어요. 이 집채만한 지렁이가 사람도 그냥 꿀꺽 삼켜버리는데, 얘네한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일정한 리듬감 없이 걷는, 약간 좀 병진같이 되게 이상하게 걷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그거랑 비슷하다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야간 전진 무이탁인, 야간 전술 무슨 보행인가? 되게 바보같이 하는 거 있거든요. 막 팔다리 돌려가면서 허공에서 막 무슨 춤추듯이 막 이상하게 걸어가는 거 있는데, 솔직히 실전에서 그거 될래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실전에서 그거 했다가 바로 이제 철선 건드리고 지뢰 밟아서 날아갈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건 그런 식으로 특정한 리듬 패턴을 안 만드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요거만 잘 하면은 뒤에 있는 라이더가 절대로 동차로 추월을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재미로 심심할 때도 이 짓을 할 때가 있어요.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라, 이런 식으로. 과연 나의 결계를 네가 깰 수 있을 것인가? 자, 내가 만든 결계, 목숨을 걸고 들어와 볼 텐가? 솔직히 아직까지는 들어오는 친구를 못 봤어요. 왜냐면은 이게 목숨을 걸고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 아무리 배달 바이크다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단점이 있어요.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머리가 있는 라이더들한테나 통하는 거지, 상대방이 진짜 너무 어리석거나 이게 결계인지 모르고 내가 비틀비틀 막 좌삼삼 우삼삼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미친 척하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랑 100%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감안하고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진짜 이렇게 결계 쳤는데 보통은 뒤에서 근처까지 왔다가 결계에 닿아서 칫 하고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칫 결계인가? 이러고 물러나게 돼 있어요. 결계는 피해가야지, 할 수 없군 이러면서 이제 저를 차선을 이동해서 앞지르기를 하는 게 정상인데, 만일에 이걸 못하는 아까 말한 친구를 만나면은 같이 골로 갈 수 있다. 요게 최대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다 먹혔어요. 이게 또 하나의 단점이 있긴 있는데, 이거 할 때 뒤에서 보면은 되게 없어 보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복수심을 버려라. 보통 이제 20대 고배기량 바이크를 타면은 골로 가기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혈기왕성할 나이라 타고난 어떤 경쟁심이 생기는 시기예요. 어떤 막 열정, 분노 이런 거에 한참 이제 젖어 있는 시기란 말이죠. 어떤 반항심도 막 증가되는 시기고, 근데 요즘 기준에서는 아마 30대까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다들 좀 젊어져가지고 요즘 할아버지들이 할아버지 같지가 않아요. 보면 저도 20대 바이크 탈 때 똑같았어요. 뭔가 이상해. 경쟁심 이런 게 에너지가 막 폭발할 때라서 지는 게 싫어요. 막 자존심밖에 없어. 뭐 어릴 때라 돈이 없어서 더 그랬는진 모르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존심만 발달하지 않았나. 그게 뭐 어린 친구들의 특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은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묘하게 좀 자존심이 긁히고 이런 게 싫어서 누가 저보다 빨리 지나가면은 묘하게 저놈을 따라잡아야겠다라는 이상한 복수심 같은 게 막 생겨서 내가 진 거 같은 생각이 막 들 때도 있고, 그러면은 일단 배기량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나의 전부라고! 요거 한번 외쳐주면서 손목을 꺾어서 스로틀 끝까지 감아버리는 거죠. 근데 너무 꺾었는데 더 이상 안 꺾여.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돌려잡아서 더 꺾습니다. 스로틀이 처음에 잡을 때 더 당겨서 잡아야 되는데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이야 꺾었는데 손목이 더 이상 안 꺾여. 자세도 되게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꼬집꼬집 해가지고 이제 다시 움켜쥐고 더 당겨야죠. 좀 없어 보이긴 하죠 이게. 그래서 어쨌건 바로 그냥 전투 모드예요. 공도 레이싱 모드가 돼서 분노에 이제 막 추격전을 벌이고 그랬습니다. 저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나 좀 되게 쪽팔리기도 하고, 거의 뭐 중2병 수준이 아니었나 좀 오글거립니다. 오글거려. 그때 영상이나 이런 거 기록을 안 해놓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가 그때 있었으면은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물론 이때 뭐 좀 특이사항이라면 제가 큰 사고는 나진 않았어요. 저도 막 어떤 복수심에 불타서 막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큰 사고는 한 번도 안 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저배기량이라 오히려 배기량이 올라간 다음에는 이미 저도 이제 경력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쓸데없이 복수심이나 이제 과속 같은 걸 안 하게 된 상태에서 이제 600알랄로 넘어갔고 그 전까지 솔직히 정신 나간 짓 하고 저도 뭐 열폭하고 막 이랬던 거는 딱 125cc까지였어요. 특히 가장 분노가 많았던 거는 오히려 50cc 준머 탈 때였습니다. 첫 입문했을 때니까 뭔가 더 좀 저도 정신이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 누가 지나만 가면 괜히 막 따라가. 그 준머 50 속도도 안 나오는데 최고속이 50, 60밖에 안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 막 따라가려고 택도 없지. 125cc까지는 솔직히 미들급이나 이런 애들 리터급이 저를 갑자기 확 지나가면은 따라갈래야 애초에 못 따라갑니다. 앞만 땡겨서 따라가 봐야 어차피 얘네 먼저 사라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냥 점백 만들어 버리거든요, 저를. 그러면은 이게 따라가는 게 의미가 없어져서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125cc부터 시작하라는 이유가 가장 핵심이 이거거든요. 강제 리밋이에요. 지금도 뭐 리터급으로 입문해도 아이 뭐 내가 뭐 자제력만 있으면 되지, 요런 약간 좀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정신 차리시고요. 본인만 그렇게 하세요. 본인만. 다른 사람들한테, 특히 입문자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거 함부로 설파하지 마십시오. 골로 갑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안전한 거를 추천 안 하고 위험한 거를 추천하는 그 심리는 솔직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목숨이 걸린 일인데 왜 남이 하지 말라는 위험한 거를 굳이 본인만 하는 거는 사실 저도 뭐 자유니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또 굳이 자랑하고 싶은 건지 뭐 취존이니까 본인 혼자 하는 건 취존인데 그 남한테 그 위험한 걸 이렇게 설파하고 다니는. 그래서 사실 저도 어차피 못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복수심이 다른 방향으로 이 분노 에너지가 흘러가더라고요.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가냐면 어차피 속도로는 내가 쟤네들 무조건 못 따라가니까 속도 경쟁은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은 내가 배기량을 올려서 쟤네들을 이겨버릴 거냐? 근데 왠지 그러면은 내가 지는 것 같아. 자존심이 더 상해. 내가 왜 쟤네를 이기겠다고 굳이 배기량까지 올려서 경쟁을 해야 되나? 물론 뭐 제가 좀 사고방식이 이상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사고방식은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러면 왠지 페이스에 말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자존심 상해. 그러면은 뭘 하느냐? 차라리 걔네가 못하는 걸 하자. 그럼 뭐다? 뭐긴 뭐야, 그냥 테크닉이지. 걔네보다 원돌이 더 잘하고 뭐 코너 더 잘 돌고 그리고 뭐 윌리 잭나이프 이런 거 연습하고 뭐 엑셀턴 연습하고 이런 거 하면은 뭐 얼추 좀 비빌 수 있겠다. 쌤 속도는 내 능력이 아니잖아. 이건 내 테크닉도 아니고 충분히 어떤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다. 내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그냥 뭐 제 개인 취향입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비슷하게 속도에 뭔가 막 자존심 상하고 내가 배기량 낮은 거 타가지고 막 리터급 바이크들이 나 막 점백 만들면은 열받네, 자존심 상하네, 막 이런 분들 속도로 그걸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못 이기니까. 오히려 그리고 속도만 빠른 거는 사실 그 자랑거리가 아니거든요. 그거 왜 자랑거리라고 그래? 자랑거리라고 보면은 제 기준에는 딱 하나 있습니다. 진짜 목숨 걸고 공도에서 그렇게 달리는 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좀 무모한 행동이긴 한데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저는 그걸 이제 치킨 레이스로 보고 있는데 뭐 자랑거리라면 자랑거릴 수 있겠죠. 저는 솔직히 그냥 애초에 패배를 인정하겠다. 저는 목숨을 걸고 승부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겁쟁이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 목숨을 안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괜히 이제 목숨 걸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테크닉 쪽으로 좀 에너지나 이런 복수심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재밌으실 거예요. 실제로 좀 그렇잖아요. 직발에서 빠른 거 그거 누가 못해. 근데 여러분이 만일에 도시백을 탔어. 근데 도시백 타고 윌리 연습을 해가지고 윌리 마스터가 됐어요. 막 한 번 윌리하면은 계속 갈 수 있어. 윌리로 저속 윌리가
또 더 고난도 테크닉인 거는 사실 윌리 바닥에선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바이크가 사실 싸냐 비싸냐의 문제가 아니라 테크닉 쪽에서는 누가 더 윌리를 잘하느냐가 순수하게 평가예요. 오히려 내 거보다 저렴한 바이크를 타고 나보다 스킬이 좋으면 더 자존심 사실 역으로 더 상합니다. 비싼 거 타는데 그거밖에 못해 라는 소리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막 저를 긁거든요. 내가 저런 놈한테 지다니 막.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마음 먹는 거 자체가 웃긴 건데 어쨌건 그런 식으로 좀 무너진 자존심이나 복수심을 좀 회복해보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걸 저는 되게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과속은 진짜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 위험한 거고 뭐 이렇게 과속들을 이렇게 좋아하시나 모르겠네. 물론 뭐 과속이 재밌는 분들도 있죠. 그 어떤 스릴이 있으니까. 근데 안전이 우선인 분들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사고가 날 걸 나도 알지만 그래도 난 이 스릴이 너무 좋아서 과속을 하고 스릴 있게 질주를 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 대신에 이제 목숨 걸고 하셔야 된다는 거는 항상 전제는 깔고 과속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본인을 스스로 파리 목숨으로 만드는 거다. 제일 좋은 건 사실 서킷 가서 하는 거예요. 서킷 가서. 근데 빼먹은 게 있는데 물론 이렇게 어떤 복수심으로 상대방을 따라가는 주행을 하다 보면은 시내에서도 대형 사고가 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시내에서는 뭐 차선 위반이나 뭐 불법 좌회전, 불법 유턴, 갑자기 내 차선으로 끼어드는 차, 이런 애들 또는 뭐 꼬리 물기 하는 차, 이런 애들이랑 충돌할 우려가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시내에서도 정말 이 복수심에 의한 분노의 질주가 위험한 건데, 또 하나 위험한 게 이제 와인딩 코너 갔을 때 내 앞에 있는 애가 나보다 더 빠르게 더 깊이 누우면서 코너를 더 잘 타. 나보다 기량이 좋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거를 기량이 좋은 놈이니까 그냥 인정을 하고 다음에 내가 쟤보다 더 잘 탈 수 있게 연습을 하시는 뭐 그런 어떤 열정과 복수심은 사실 괜찮아요. 근데 현장에서 갑자기 열이 받아서 내가 저놈을 따라가야지. 응? 아니 애초에 여러분들보다 실력이 좋은 애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런 식으로 고수 뒤를 내가 코너에서 따라 들어가면은 이건 뭐 거의 100%입니다. 100%. 코너 가드레일 뚫고 날아가요. 날아가거나 아니면은 우커브면은 중앙선 뚫고 넘어가서 반대쪽에 오는 뭐 바이크나 트럭이랑 충돌해서 그냥 변사체 된다. 뭐 트럭이랑 충돌하면 그래도 뭐 본인만 변사체 되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어차피 뭐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본인 스스로 이제 단명을 택한 건데, 근데 문제는 바이크면은 안타깝게도 상대방은 사실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둘이 손잡고 동반으로 사이좋게 이제 시온으로 갈 수 있다. 그분은 무슨 죄야 도대체. 그러니까 제발 이 짓거리는 좀 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현명한 라이더는 안 하는 어떤 라이딩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바이크는 도로의 약자고 한국 도로의 차들은 이륜차에 대한 배려를 애초에 안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한국은 자동차들이 이륜차에 대한 배려나 어떤 인식, 그리고 이륜차 문화에 대한 걸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이륜차 문화가 뭐 이미 박살이 난 지 오래되기 때문에 안타깝게 보고 있지만 어쨌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배려를 바라지 말아라. 배려 같은 꿈 같은 소리입니다. 진짜 그런 꿈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정글입니다. 정글. 진짜 언제 당할지 몰라요. 이륜차는. 요걸 항상 명심하시고 방어운전, 공격적인 방어운전을 하시면서 라이딩을 하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네 몸은 네가 알아서 사려라. 요걸 외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